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비트코인 31,202달러, 이더리움 1,819달러. 최근 움직임을 보면 참 지속 지루하게 박스권 횡보를 했던 구간을 뚫나 했지만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린 비트코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더 괴랄하게 변했습니다. 대장주마저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버리니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1.2T 부근을 다시 확인한 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25T 사실 역시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죠.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수렴이 끝나가는 형태입니다. 이 수렴의 마지막의 움직임은 어디로 보여줄까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다수 수렴 끝은 하방이었는데 이번엔 아니길 기도해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니 어제도 텔레그램으로 안내드렸던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전저점 220만 1000원이 깨지질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깨진다면 더 아래로 가격은 무섭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가격 지지선인 220만원 제발 지켜주길 바랍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래도 17, 여전히 가격적으로 아래를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참 저도 다시 롱충이가 롱무새가 되는 날이 오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그 기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여전히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현금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점의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들고 있는 나의 자산 안전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6월 8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오랜만인 것 같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저점이 잡힌 이후부터 다시 영상 업로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일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영상 찍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즈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매수하라,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말들이 있죠. 지금 현 상황이 진정한 공포일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11월 2만 달러 이하의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공포에 매수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은 새로운 관점을 한 가지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 여름 기억하시나요? 극한의 더위와 싸움을 했던 지난 여름, 미국에서는 타이어와 슬리퍼가 녹아버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났었죠. 와, 이제 날씨까지 이야기를 하냐? 네, 맞습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마저도 해봐야겠죠. 현재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를 대표하는 것으로 에너지원과 곡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해볼 것들은 곡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곡물 중에서도 밀이라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 10대 밀 생산국 중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던 국가들이죠.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농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우선 이 두 국가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0%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타격이겠죠.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단독으로 20% 정도 역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 밀 수출을 국가적으로 금지시킨 인도, 이로 인하여 역시나 전 세계 밀 유통량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중국과 미국도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극심한 더위와 더불어 강력한 가뭄으로 인하여 두 국가의 곡물 생산량 역시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죠. 참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전쟁을 넘어서 더위와 가뭄까지 생각해야 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혹시 21년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선박, 에버 기분호, 그로 인하여 수에즈 운하는 운행이 정지되었고 이집트 측은 에버 기분호에 1조 2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밝혔죠. 밀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수에즈 운하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이집트의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곡물난 시작으로 전 세계 기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쪽에서 이런 모습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수에즈 운하, 살라. 자, 이처럼 이집트는 대다수의 수입원이 관광과 수에즈 운하로 인한 운행료가 대다수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로 통한 관광이 끊겼죠. 이집트 입장에선 국가적으로 수입이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갑작스럽게 밀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집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광에 대한 부분은 점차 풀리겠지만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를 올리는 것이겠죠.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 상승이 뭐가 대수냐, 돌아가면 되지 않냐. 지정학적으로 저곳을 지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이고, 국가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수에즈 운하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며 기업들은 쉽게 통행료 상승에 대한 비난을 하진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디까지나 역시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 놓여진 국가가 과연 이집트뿐일까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현재 이집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어제 제가 좋아하는 라면들을 한 박스씩 미리 구매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거든요. 밀은 시작일 겁니다. 밀뿐 아니라 여러 다른 곡물들과 다른 재료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 불장, 하반기 불장,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지금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지 말이죠.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 안전하게 지키시고, 항상 이야기 드리듯 하락장 안에서 보수적인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참 변동성이 심했던 최근이었습니다. 현 움직임으로 인해 머리 뜨거우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급격한 하락을 장 시작부터 보여주었지만 5월 27일 루나 사태의 저점으로부터 생성되는 지지선의 저점에서 반등을 해주었으며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짧게는 노란색 저항선 2개와 하단 지지선 하나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단기 저항이자 지속적으로 넘지 못하는 32,270달러 부근에 1차 저항이 있으며, 이를 넘는다면 33,050달러 다음 저항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 트리거로 인하여 상승한다면 39,600달러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며, 반대로 조정 진행 시 29,400달러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사실 월 단위의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중 하나로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음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3개월 연속 음봉 진행 중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번 달 양봉의 윗꼬리를 다는 캔들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때 월봉상 고점은 보라색 MA7일선인 39,000달러 부근의 고점을 형성하고 7월부터 재차 음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8년 하락장 모델을 따라가는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4년의 하락장과 유사하게 큰 음봉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음봉이 4월부터 시작하여 7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1이든 2든 최종적인 시장의 저점은 11월부터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악재엔 크게 반응하지만 호재엔 그에 못 미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무리한 매매와 높은 레버리지 트레이딩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